네, 9월 23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예,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하천대유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좀 인사를 또 새롭게 했는데요. 지금 명절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 하천대유 하셨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화두가 되면 인사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풍자한 이 덕담이 사실은 뭐 SNS 상에 명절에 뭐 지인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야당에서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쟁점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1조 원대 사업,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잘 하지 않죠. 이런 걸 하게 돼도 사실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A, B, C, D, E 뭐 4-5개 사업자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이미 판교에서 5분 거리란 말입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일주일 전에 급조된 그 경제지 법조팀장 출신의,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실명도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분당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유동규 씨, 유동규 씨가 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계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제가 볼 때는 둘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는 회사가 이 김만배 씨와 그 관계인들이 1호에서 7호 해서 지금 4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설계 자체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유동근 씨란 분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사업고지자를 설계를 했는데,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제보들이 나와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실무진이 이 당시 사업본부장을 했던 유동규 씨한테 보고를 했죠. 근데 이 유동규 씨가 이걸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인데 민간 사업자, 그것도 급조된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가 절반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투자금은 더 적지만 배당금은 천문학적으로 받게 된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 지사가 말하듯이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이렇게 천문학적 배당금을 받는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사실은 본질을 물타기 하고 흐리는 겁니다. 이 이익은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지금 이런 1%의 지분을 투자해서 배당까지 받는다는 건 너무 무리수죠. 제가 상식적으로 개발업자가 아니라도 보면 이건 국민들도 다 알만한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사도 말을 조금 바꿔서 뭐 이익이 어떻고 이익의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판교에서 5분 거리, 뭐 여기 시청에서 지금 5분 거리, 그 이미 강남이란 곳이, 강남, 분당 이런 곳이 뭐 수도권 전체 국민도, 우리 국민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알 정도로 개발 이익이 막대할 것이란 거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설계를 했냐 해서, 지금 사실은 이 유동규 씨가 어디로 잠적했는지, 지금 뭐 핸드폰도 끄고 잠적했다고 하죠. 정말 영화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해외로 도망간 것은 아닌지,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말 영화처럼 이런 중요한 큰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 실무 담당자가 뭐 안타깝게 자살을 하거나 어디서 죽어서 나타나거나,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이 의혹은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되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행동을 하며 그렇게 누가 은폐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가 분명히 과도한 배당 방식에 대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묵살한 게 유동규 씨인데, 유동규 씨가 소위 말하면 그냥 공무원이냐? 그냥 공무원이 아니죠.
대장동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사장 직무 대리로 진두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이 김만배 씨라는 분도 기자 출신인데 사업 공모 일주일 전에 회사를 급조로 화천대유라는 곳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이 4천억의 자금 흐름을 지금 뭐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1000배 이익을 설계한 유동규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 지금 화천대유 누군지 실체를 가려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 이해 당사자들이 이 김만배 씨와 가족 지인이었다. 4천억 가까이 배당받은 김만배 씨와 지인들. 일주일 만에 급조된 회사. 그리고 그와 가족, 처음에는 가족 지인이었는데 처음에는 김만배 씨의 동생,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교롭게 모두 본인의 사실은 그렇죠. 사회에서 같은 과에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면 우리 동문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성균관대 동문들입니다. 또 마침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이죠. 이미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도 나오고 지금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큰 배당금을 원금 3억으로 알려졌는데 800 몇십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 가까이 배당을 받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다 지인이라는 것도 이게 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총리도 똑같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이 천화동인, 사모,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김모 씨 이웃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김 씨 자택 등기부 등본에는 과거 김 씨가 집을 담보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기록도 있습니다. 또 천화동인 사모 투자 원금은 872만 원이고 최근 3년간 100억 원가량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땅값이 예상보다 더블 스코어로 뛰었다고 해도 100억을 받을 게 50억은 받을 게 설계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금 872만 원이 최근 3년에 100억가량이 배당을 받았는데 땅값이 지금 2배 뛰었다고 가정을 안 하더라도 50억을 배당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4천억 배당받은 걸 반만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2천억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3년간 총 받은 게 1835억 원입니다. 배당을. 근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이 기자 출신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4천억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일부 해명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이익이 이렇게 급등할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부동산 이익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더블 스코어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2천억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되죠. 그럼 이걸 상식적으로 이 설계를 몰랐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분은 이런 도는건영, 쉬는건영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을 하기에도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개발 이익이 설계 과정에서 눈에 뻔히 들여다 보이고 판교에서 5분 거리고 이미 부동산 값도 치솟고 있는 마당에 내가 몰랐다. 그건 내가 정말 무능력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그런 사람이란 거죠.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수준이죠. 만약에 알았다면 이건 분명한 특혜죠. 이게 1억 2억입니까? 10억 20억도 아닙니다. 무려 4천억입니다. 이 투자금은 너무 터무니없고 회사는 일주일 만에 급조되고 무슨 무협지에나 나올 만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들도 화천대유, 천화동인. 명절에 덕담 인사말로 전국을 떠들썩하겠죠. 국민들이 다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걸 지금 소위 말하면 여야로 나누고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각상도 의원의 아들이 여기 하천내연안에서 취직해서 이랬다. 의원 아들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뭔가 이상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낱낱이 파헤쳐야죠.
지금 이재명 지사도 수사해달라고 했죠. 그럼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설계 과정에서도 이 지금 김만배 씨, 화천대유 김만배 씨는 이분이 뭐 자기는 그냥 사업을 소위 말하면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자기한테 줬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가정은 사업계획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누가 있었는데 경쟁자는 누가 있었고 서로 어떤 조건을 내밀었고 무엇보다 그중에서 이 화천대유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가장 우수하게 소위 말하면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왜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고 이 사업을 했다면 어떤 대가인지 알 수 없지만 특혜를 준 것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막대한 이익이 더블 스코어 이상 지금 생각해 보시죠.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안 올랐다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화천대유와 이 친인척 지인들이 4천억을 배당받았다. 알든 모르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이런 게 사실은 자기가 속한데 이익을 남기지는 못할 망정 이런 손해를 끼치고 눈에 보이는 손해를 끼치는 게 이런 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직무유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핵심의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장 대리를 했는데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적정 기준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간 방식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분이 묵살을 했다. 근데 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공석인 사장 자리를 직무대행했다. 그럼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죠. 이분이 누군지 다 궁금할 겁니다. 뮤 씨는 2008년 성남 분당의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이런 쪽에 해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설계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걸 따져보려고 그런 것 같죠. 근데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표를 들었다고 하는데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아서 사실상 이 성남시장 당시부터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다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 이것까지 지내고 개발공사 시절 사장직 공석이 되면서 직무대행을 했다면 책임자죠. 사장이 없으니까 본부장이지만 책임자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이 공모사업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이 나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묵살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보고를 받고 묵살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보고를 묵살했다는 이미 제보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화천대유도 4천억 원이 배당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충분히 자금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하다 보면 이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충분히 저는 파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동규 씨도 이 유동규 씨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이렇게 했는지 했다 해도 이거 정말 이거 무능하다 못해 그러면 이분을 도시개발공사를 관장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공이익을 잘 환수한 사례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 도시개발공사 이런 사람들을 맡겨서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응? 지금 우리가 강명에 어떤 공공부지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거기 소위 말하면 여기 아까처럼 이런 화천대유처럼 어떤 이 특수목적 이거를 특수목적법인 SPC 성남의 뜰 해가 강명의 뜰이라고 칩시다. 만들어서 제가 3억 5천 투자해서 제 지인 6명 끌고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면 앞으로 부동산이 지금 오를지 안 오를지를 떠나서도 지금 이런 공유부지는 사실은 땅값을 헐값에 사들였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땅을 거래하듯이 사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이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 사업자끼리는 앞에서 치열한 소위 말하면 뭐 입찰 경쟁이 있고 뭐 비리도 있을 법했고 이렇게 돼서 이게 뭐 넘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개발 이익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하나하나 의혹을 지금 파헤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은 누구도 수긍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7명, 이 김만배 씨 가족과 지인.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이 김만배 씨라는 분은 어떻게 일주일 전에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까? 이 설립 배경. 그러면 공모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공개 입찰을 하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누구였는지 어떤 조건을 내세웠는지 그리고 이 개발 이익이 이렇게 과도하게 돌아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묵살했는지 이미 고성 방가가 나오고 보고를 실무자들이 이 유 씨에게 유동규 씨라는 분한테 보고를 들어갈 때마다 큰 소리가 나왔다는 정황이 뭐 이미 제보가 올라오고 있으니 뉴스에 다 보도가 됐죠. 이런 부분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 4천억 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4천억 원의 자금 출처 흐름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유동규 씨의 정확한 당시 이렇게 설립하게 되고 이런 사업 계획을 짜게 된 배경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여든 야든 많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법조 인물. 박영수 특검도 그 전까지 고문을 했었다고 나왔고, 그죠? 특검 가기 전까지 여기 고문을 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낱낱이 파헤쳐서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이게 관직이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투기 천국입니까? 예? 공공이 대놓고 투기를 할 수 있는 투기 천국입니까? 뭐 개발 일 간순히 뭐니 좋은 입 바른 소리들 많이 하는데 다 부동산 파헤쳐야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러면 기자만 한 20년 하다가 갑자기 제 지인들 몇 명 모아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업에서 대박 이러면 수천억 터뜨리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동의 가십니까? 저는 이게 모든 게 비상식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또 뭐 언론 탓하고 이런 정치 공작들 소위 말하면 이게 진짜 네거티브 공작이죠. 아니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고 하자는데 여가 왜 나오고 야가 왜 나옵니까? 저 누구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의혹뿐만이 아니고 어떤 의혹이든 다 파헤쳐야죠.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화천대유 알고 1,000배 수익 줬다면 무능력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대한 개발 이익이 그냥 다 눈에 보입니다. 정말 진짜 막말을 하면 바보가 아니고서는 눈에 다 보이는 일입니다. 이미 판교 5분 거리죠. 땅값은 시중값보다 훨씬 싸죠. 공공개발이죠. 허가는 다 나있죠. 걸림돌이 없죠. 그런 이런 사업을 왜 특정 민간인에게 줍니까? 그것도 사업 경험도 전혀 없는 법조를 출입했던 기자에게. 앞뒤가 안 맞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본인을 인터뷰한 계좌를 나는 모른다. 이것도 수상하죠.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한번 인터뷰하면 아는 사람이죠. 제가 우리 방송에 댓글 남긴 우리 시청자들도 한 번 들으면 이름이 다 기억이 납니다. 예? 무슨 치매 노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를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 돌대가리죠, 돌대가리.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쳐 지나간 사람입니까? 저희가 누구랑 인터뷰를 하면 1시간 이상 보통 합니다. 이게 스쳐 지나간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철저하게 구명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알고 이랬다고 하면 정말 무능력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진 자들의 도둑질, 제가 볼 때 주가 조작, 이런 정보를 이용한 뭐 땅 취득, 이런 가진 자들의 도둑질은 매 눈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추석 명절도 뭐 사실은 저도 이번에 내려갔다가 할아버지 성묘를 가려고 하는데 성묘가 정면 금지된 걸 저도 모르고 가서 헛고생하고 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가서 좀 벌초도 하고 뭐 풀도 좀 뽑아드리고 이럴 의도로 막 제가 막 낯을 찾다가 안 보여서 가위도 들고 이랬는데요. 예, 부산에 갔다가 저도 성묘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고요. 예, 이제 좀 시원해지는 가을입니다. 저는 이런 대선 주자들이 좀 더 이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디지털 조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